안엔 이처럼 판가들이 빼곡이 늘어서 있고 이 판가 하나는 이 5단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한 단엔 이 경판이 2칸씩 세로로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경각은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도 적당해서 이 목판을 보존하기에는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750년 전에 제작된 이 8만 대장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경각은 지난 95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화 판당에 있었던 이 대장경이 언제 이곳 해인사로 옮겨지게 됐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 태조 7년 5월엔 이런 기록이 보인다. 임금이 용산강에 행차해 강화 선원에서 운반해온 대장경판을 보았다. 용산강은 지금의 원효대교 부근이다. 그러니까 강화에 있던 8만 대장경은 태조 7년에 서울로 온 것이다. 하지만 해인사로 옮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듬해인 정종 원년 정월엔 해인사에 대장경판이 있었다. 당시 실록엔 경상감사에게 명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하는 승려들에게 공양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에 도착했던 9개월 뒤의 일이다. 따라서 그 몇 달 사이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운반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판 한 장의 무게는 3kg 정도. 8만 장을 모두 합치면 오늘날 2.5톤 트럭 100대분이다. 이 엄청난 분량을 어떤 경로로 운반했을까? 해인사 대적광전엔 대장경판을 운반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육지로 운반했다는 육로 이동설이 그동안 정설처럼 돼 있었다. 만약 육로를 택했다면 주로 강을 이용했을 것이다. 한강을 출발한 배는 남한강을 거쳐 충주에 도착. 여기서부터는 육지로 운반한다. 다시 배에 옮겨 싣고 고령까지 이동한 다음 육로로 해인사에 들어간다. 수원주 한강을 이용해서 간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면은 이러한 늘배가 있습니다. 이 늘배는 약 한 800장 정도의 경판을 실 수 있는데 이 배로 하게 되면 110쪽 정도의 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강에서 양수리를 거쳐서 충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경판을 씌웠을 때 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배 수심이 깊어지니까 한강이 낮은 곳을 올라갈 적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겠고. 그렇다면 해로를 택한 건 아닐까?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기록이 있다. 대장경판이 서울에 도착한 이틀 뒤 임금이 서강에 행차해 전라도에서 올라온 조운선을 시찰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배를 이용해 옮기지 않았을까? 8만 대장경을 이 배에다 실린다고 하면은 요 돛대 앞쪽에 이물칸에 싣게 되고 돛대 뒤쪽에 한판칸에다 싣게 됩니다. 이 조운선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바다배인데 벽밑이 평평하고 이물비구도 평평하며 고물비구도 역시 평평합니다. 이러한 배가 완성된다고 하면은 이 왼쪽에 보는 이러한 조운선이 되겠습니다. 이 배는 대략 650자 정도를 실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럼 이 배에다 실린다고 하면 한 50선장 정도를 실 수 있으니까 약 20척 정도의 배만 가지면은 대개 강화에서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남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한강에서 서해 바닷길로 나온 다음 남해를 돌아 낙동강 줄기인 고령에 이르러 배를 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운반한다. 고령의 장경나루를 찾아가 봤다.
이곳엔 경판을 실은 데가 정박했었다는 말이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육지로 운산했다. 천만에 했다. 어? 그런 방대한 많은 보물을 어떻게 고통도면 질러 왔거나 받으러 왔다. 그렇게 주장한 거야. 낙동강을에서는 해인사 가진 데가 여기밖에 없어. 폭도 좋고. 그때 영남 성녀를 다 먹었다는 거야. 어? 먹었는데 그 귀중한 물건을 짊어지마 땀이 나고 불길하다고 중들이 머리 연기라 중들이 끼워서 한 거라 끼웠어. 여자들이 이런 데는 난좀 났거든. 이만 재소했다. 시집mon간 처녀 시집 가고 그래 평상 부부간에 인정하기 잘 산다. 보통 여자들이 중들은 막 끝만 피우고 여자들이 이제 젊은 거는 많이고 늙은 사람은 적기고 그저 심리 오리 이래서거든. 전두전두 전한 거야. 또한 옛날엔 이곳 장경나루의 강폭이 지금보다 훨씬 컸다고 한다. 그래서 조곡을 실어 나르는 바닷배들도 무수히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로 옮겨졌다. 해인사는 신라 때인 802년에 창건됐는데 고려시대엔 태조가 국찰로 삼았었다. 그런데 강화에 있던 대장경판을 조선 초에 굳이 이곳 해인사로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말 충정왕 2년부터 시작됐던 그 극심했던 왜구. 그 왜구라고 하는 건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배 타고 와서 침구해 들어온 걸 왜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왜구의 피해가 워낙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느냐 하면은 이 고려말을 기록에 말이죠. 수십 척 또는 수백 척의 배를 타고 와서 상륙을 해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집들을 불사르고 세금으로 받아들인 그 창고에 쌀을 노략질해가고 또 국민들을 많이 끌어갔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6,000명을 끌어갔다는 것도 있고 1,000명을 끌어갔다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피해 지역이 처음에는 남해안에 국한됐다가 점점 서해안으로 북상을 하고 동해안도 저 안변까지 올라갑니다. 왜구의 피해가. 근데 이제 남해와 서해 쪽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서해 쪽에는 이 강화도 앞바다인 교동섬에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왜구를 피해서 대장경판을 옮겼던 것이다. 그리고 실록엔 해인사에 고려 때부터 사고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곳에 있던 사설을 조선 초에 충주로 옮겼다고 한다. 마침 비어있던 사고에 대장경판을 보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